중국 모든 학자들도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쟁은 치우와 헌원의 탕록전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동성 동평에 바로 이 지역에 치우천왕의 묘가 있다고 사마천의 사기봉기에 아까 산동성 동평에 묘가 있고 높이는 7장이고 매월 10월 달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황제 헌원은 산동성 국부 아래 수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중국 정사에 보면은 여기는 소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전은 우리 7세 안부련 한웅의 지방 관리였는데 관리의 후예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야. 치우천자의 부인의 묘 또는 어깨와 팔의 무덤이 거야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난 제우의 아들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헌원이 치우천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정권 정복을 꿈꾸고 반기를 드니 치우천자가 81명의 부장을 소집을 해서 76번의 전쟁을 하는데 황제 헌원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를 베고 자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안 세우면 또 잠을 못 잤고 매일 밤 거소를 옮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뤘다라고 우리 민족사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76번의 전쟁에 탕록에서 치우천왕이 황제 헌원을 사로잡아서 다시는 반역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죽이지 않고 장안 쪽으로 내쫓아 결국은 헌원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안 북쪽 이 척박한 해발 2000고지가 넘는 항토고원에서 죽었다는 사연이 우리 민족 사서와 중국 사서를 종합해 봤을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황제가 중심이 된 역사였다면은 헌원이 중심이 된 역사였다면은 당연히 옥토일 산동성에서 무덤을 썼겠죠. 치우천왕은 본인이 태어나고 통치하고 살았던 이 동이의 땅 옥토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 이거는 숭산, 하남성 숭산, 소림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남성 회양 진류 치우천자가 도읍을 정했던 진류 회양이라는 지역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산동성 동평에서 길림성 송호상 박사라는 분이 동평을 치우천왕의 묘를 찾기 위해서 3, 4년을 일대를 다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수리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푹 찍었는데 치우 무덤이라는 비석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지금 산동성 동평에서 치우천왕 무덤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때 수리공사를 할 때 나온 게 뭐였냐면은 치우총이라고 하는 치우 무덤이라고 하는 비석과 그 다음에 무덤이 있으니까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앞에 사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우사라고 하는 치우사라고 사당사자죠. 사라고 하는 표지석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1997년도에) 무려 기원전 27세기부터 치우천왕이 기원전 27세기에 활동했던 분이니까 5000년 만에 이 비석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비석이 나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왜 은폐를 안 했느냐? 오히려 치우천왕 묘를 복원을 시키고자 하는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치우천왕 묘가 이 근처에 있는데 찾아야 된다. 찾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면 너희들 지방현 정부에 엄청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 수입원이 될 거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치우천왕의 역사가 자기들의 시조를 부정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복원된다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복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치우천왕의 역사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적 유물이 발굴되고 치우천왕 묘가 발굴이 되니 그리고 나서 산동성 문상형 남한진이라고 하는 그 남한진 시에서 우리 민족단체인 기원사와 진본을 촬영해왔던 사단법인 한배달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치우천왕 묘를 복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여기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성하는 비석에 제 이름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곧 완공이 될 겁니다. 그 진행 상황은 아직 제가 이제 사진 촬영한 사진이 못 와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치우천왕의 역사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그 다음에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탕록. 제후국 소전의 자손이었던 헌원이 여기서 잡혀서 군신의 맹세를 했다는. 그럼 이 탕록에는 과연 치우천적의 흔적이 있을까? 하고 우리 민족 사학자들이 탕록을 직접 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게 치우체라는 치우성이라는 비석입니다. 탕록에. 그리고 큰 백색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치우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치우천이에요. 치우샘이야. 치우가 주둔할 때 병사들하고 같이 물을 공급했던 치우천. 그리고 요거는 좀 흐릿하지만 치우문이라고 치우천왕이 말과 무기를 묻었던 터라고 전해지는 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툭 튀어나온 건 그 치우북체라고 치우북체가 동쪽 성벽 끝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도 치우 무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 사서에 보면은 치우부장을 81명을 보내서 탕록까지 갔는데 헌은이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면서 치우천왕이 안개와 비를 일으켜서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헌은이 진앙거라고 하는 병기를 하나 발명을 합니다. 그 진앙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쪽 방향만 가리키는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자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치우천왕이 비와 안개를 운무도 일으키니까 그걸 가지고 돌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치우부장 81명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치우비라고 하는 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81명이 똑같이 섣불 투고에다가 철가면을 하고 갑옷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81명은 누가 치우천왕인지 몰라. 근데 그 중에 부장 중에 한 명이 전공을 급히 다투다가 혼자 헌원을 사로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81명 부장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민족 사서에 보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기술할 때 부장 81명 중에 한 명인 치우비가 죽은 것을 치우가 죽은 것으로 오인해서 사설을 잘못 기록했다라고 톡까지 달아놨어요. 그럼 우리 역사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헌원이 지난 거를 앞세워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치우천왕이 비석 박격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큰 돌을 날리는 공성전에 게임을 보면 나오는 그 비석 박격기를 가지고 지난 거를 박살을 내고 탕록에서 바로 이 지역에서 헌원을 사로잡아서 신하로 다시 만드는 그 얘기가 남아있는 탕록의 치우천왕의 흔적의 지금도